예, 총재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 좀 하고 진행할게요. 그 총재님 미국 오래 사셨지 않습니까? 예. 예, 저도 뭐 확인하느라고 6년 미국에 살았는데 뉴욕의 아파트 이런 게 로비는 그럴싸한데 집은 들어가 보면 좀 작고 허접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확인할 사항은 아까 사택이 그 논의가 됐는데 28평이라고 제가 보고받은 데 맞습니까? 뭐 크고 화려한 집이 아니라 28평짜리 아파트. 뉴욕에 사는 거주지 지역은 28평입니다. 그렇죠. 뭐 크게 화려한 그 집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자, 그럼 제가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 내용은 보면은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어서 개인의 잠재력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서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괜찮은 분들은 서울로 많이 몰려들어서 서울의 경제 압력, 수도권의 경쟁 압력이 심해지고 그래서 비혼, 만혼, 저출산,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뭐 이런 쪽에 악순환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보고서에 보면 소득 계층에 따른 상위권대 대학 진학률이라는 그 수치가 나오더라고요. 하위 1분위는 상위권 대학의 1.1%밖에 못 가고요. 5분위는 5.9%를 가서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격차가 5.5배나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가난이 또는 교육을 통해서 빈부가 대물림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전국 졸업생 중에서 서울 출신은 16%인데 서울대 진학생 중에서 서울 출신은 32%, 두 배가 꼭 차이가 나고요. 전국 졸업생 중에서 강남 상구 출신은 4%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 진학한 학생들 중에 강남 상구 출신은 12%, 즉 3배가 가고 있다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 교육을 통해서 빈이나 부가 대물림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봤는데 지역별 서울대 합격자 비중입니다. 아래쪽에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전국 평균, 전국의 학령 인구들이 서울대학에 3,685명 학생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평균적으로 1% 미만이 갈 수 있는, 즉 서울대학이 1% 미만 가는 곳인데 위에 보시면 서울은 2배 이상 2.02% 가고요. 부산, 광주, 전북, 전남 전부 평균보다 이하로 가고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그럼 저 총재님 주장하시는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할 때에 시뮬레이션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합격자가 1,306명, 비례 선발제를 하면 603명만 가야 돼가지고 703명이 줄어듭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 우리 야당의 의원들이 많으신 경기, 인천, 우리 여당이 많은 부산, 뭐 광주, 전북, 전남 전부 다 더 많은 학생들이 가게 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82명이나 더 가야 되고 전북은 79명이 더 가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교육위원회로 간다고 자꾸 염려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대하고 연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대학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이 서울의원을 제외하면 거의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추진해 볼 만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의원도 우리 여야 의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추진해 볼 텐데 총재님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 의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추가한다면 저는 이게 뭐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사실 공정한 거는 시험을 봐서 뽑는 건데 공정보다도 무슨 불평등이나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서울 지역에 계신 분이 역차별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강조하는 거가 전 세계 어디도 성적 순으로만 대학이 뽑고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성적으로 뽑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고 그러고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것을 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만 하고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강조하신 대로 뭐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 그러니까 지역
너무 성적 하나만 가지고 막 잣대를 재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있는 부모까지도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로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성적이라는 게 개인의 잠재력,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또 가외, 학원 이런 거에 좌우된다는 거는 저는 뭐 정의롭지 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미국이나 뭐 이런 다른 나라처럼 과외가 없고 뭐 이런 나라에서도 지역에 이렇게 다양하게 봄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뭔가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것을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저희 페이퍼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총재님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다음 질문.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퍼가 또 중요해서요. 지역 경제 성장 요인 분석과 거점 도시 중심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걸 하셨는데 이 참여정부 때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썼는데 10개 혁신 도시를 포함해서 24개 도시에 153개 기관을 이전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도시에 굉장히 많은 기관을 이전했는데 보수 내용을 보면 3만 불 우리나라처럼 이런 국가를 보면 스페인, 이태리, 일본이 전부 몇 개의 거점 도시가 없는데 우리만 거점 도시가 많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계획 인구 달성률이나 가족 동반 이주율을 보면 큰 도시로 갈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총생산이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보면 큰 도시로 갈 때에 지역 총생산도 더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지 작은 도시로 가면 총생산이나 고용에도 크게 기하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꾸 올라가네. 그래서 우리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또 우리 국정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추진할 때 모두가 유념해야 될 것이 많이 흐트러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거점 도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해줘야 아까 봤던 총생산이나 고용의 효과가 있다.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재님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 코멘트. 예.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께 잘 정리해 주셨고 저희는 이것이 오히려 중소도시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